겉으로는 표정도 좀 무덤덤하고 좀 그냥 스테이블한 네. 그런 모습들. 네. 그래서 아예 주머니 안에 회색 돌 하나를 넣고 그걸 이렇게 찍으려고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들고 있다가 던지거나 네. 찍으려고 갖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그건 나르시스틱한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내가 뉴스 생방송에 나갔다고.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여기까지 보신 헬프님들은 이제 좀 알겠다. 어떤 사람이 나르시스트고 내가 왜 당했는지 알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럼 좀 대처법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실용적인 그런 대처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 이 나르시스트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맞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상대 나르시시스트가 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금 받아들이는 거가 중요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나르시스트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저 사람이 나르시스트여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하면 오히려 초반에는 굉장히 막 안도감도 느껴지고 되게 자유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다행히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었고 저 사람이 문제였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이 정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해결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벗어나기가 힘든 건가요? 이 단계가 저는 1차적인 인지 단계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해요. 그게 이제 시작이다. 네, 그게 이제 요거를 뒤따르는 이제 인지 단계는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래 내 문제가 아니었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럼 내 문제가 아닌 거는 그래 좋아. 근데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르시스트가 맞으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안 바뀐다는데 그러면 이 상황은 안 바뀌는 걸까? 여태까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사람이 뭔가 바뀔 거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내려놓지 않고 지냈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너무 많은 거를 이제 이미 헌신하고 희생한 건데 그게 실은 의미가 없어지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들거나 좀 뭐 정신을 좀 차리거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우울한 시기가 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 우울한 시기를 못 견디시고 안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생겨요. 약간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네. 같이 오랜 시간 지냈던 사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직면하기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감도 오고 이렇게 좌절감도 오고 그런 시기가 와서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닫아버리고 안 보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은 이해는 정말 가죠. 그럴 것 얼마나 같아요. 암담한 느낌이 맞아요. 들겠어요. 그치만 문제는 이걸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인지가 생기는 기간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과 이 인지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할 고통을 보면 실은 이 후자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당장이 고통스럽더라도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만 해도 정말 오랜 기간 상담을 통해서 이 과정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뭐 직장이라던가 뭐 아주 가깝지 않은 관계에서 뭐 어떻게 좀 멀리하거나 끊어낼 수가 있지만 이게 또 뭐 가족이라던가 뭐 이런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는 진짜 용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적절한 거리두기거든요. 완전히 무조건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왜 적절한 거리두기라고 표현을 하냐면 실제로 관계를 그렇게 끊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나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 드리는 방법이 나르시스트의 공격을 개인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화하지 말자는 게 처음에는 막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이 나르시스트들은 유독 음. 다른 가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공격해요. 유독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근데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앞선 영상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너무나 느끼는 결함이 실제로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적대적인 특성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함을 상대방한테 투사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독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나르시스트라는 거를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계속 공격을 해오는 그 순간들에 물론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나쁘죠. 그렇지만 이 공격이 진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르시스트 당사자의 어떤 이런 결함들을 나한테 지금 던지는구나. 넌 멍청해. 그러면 본인을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굉장히 나르시스트의 공격이 그 힘이 빠지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르시스트들은 투사라는 방어 기제, 그러니까 뭐 나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점, 나의 어떤 면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고 그걸 비난하면서 그걸 해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불만을 나한테 좀 푸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긴 할 것 같지만 어렵지만 예, 네. 연습이 된다면 네. 그 공격이 별로 타격이 없게 느껴질 수는 있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의 비난은 내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개인화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여러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회색돌 기법. 회색돌 기법. 네, 회색돌 기법.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락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나르시스트들은 되게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을 좋아해요. 아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뭐 나르시스트 상사다 그러면 밑에서 너무 잘하셨어요, 멋있어요, 와 너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라 하는 이유가 자기 과대성을 그대로 이제 비춰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르시스트들이 왜 감정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하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아요. 자기가 이 정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걸. 근데 본인보다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누구를 더 막 쉽게 화를 내거나 더 막 울거나 막 뭐 슬퍼하거나 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이 워낙에 정서 조절 안 되는 게 본인의 어떤 결함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우월감을 느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옆에 잘 두려고 하거든요.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회색 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만지고 막 던지고 비춰봐도 전혀 그 상대방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이런 무미건조하게 감정 반응 없이 완전히 배경에 약간 묻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나르시스트 당사자는 처음부터 나를 아예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이제 그 관계에서 이제 내가 점점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속으로는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뭐 되게 다양한 복잡한 뭐 풍부한 감정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도 적어도 나르시스트 앞에서는 겉으로는 표정도 좀 무덤덤하고 좀 그냥 스테이블한 그런 모습들. 네. 그래서 이미 내가 어떤 상대 나르시스트와 관계가 형성돼서 약간 서플라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이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뭔가 좀 화를 낼 것 같기도 하고. 너 왜 그래? 너 뭐 문제 있어? 너 뭐 불만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냈다가 아니면 약간 또 잘해주고 화해했다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일 수 있고 사실 굉장히 그 기간은 피곤하죠. 되게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간만 잘 견딜 수 있다면 아무리 나한테 서플라이 역할을 하도록 계속 자극을 해도 나는 묵묵하게 회색 돌처럼 무미건조하게 감정 반응 없이 내 할 일만 잘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상대 나르시스트의 관심이 나한테서 서서히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거를 쓰고 굉장히 효과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심지어는 제 그 채널에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아예 주머니 안에 회색 돌 하나를 넣고
그걸 이렇게 찍으려고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들고 있다가 던지거나 아, 네. 찍으려고 갖고 다니시는 네,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냥 약간 부적같이. 딱 그 나르시스트 상대가 또 엄청 공격을 퍼보면 주머니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만지신대서 나는 회색 돌이다. 돌이 또 차갑잖아요, 약간 또. 이거는 좀 해볼 만한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거리두기 얘기하셨잖아요. 뭐 무조건 관계 끊는 게 쉽진 않고 또 지금 내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거리두기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물리적인 거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정신적인 거리두기는 할 수 있다. 이건데 이제 그러면 정신적인 거리두기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상대 나르시스트한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느끼는 것들, 나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지 않는 거. 표현하지 않는 네, 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부분들을 오픈하지 않는 거. 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들은 항상 관계를 상하로 바라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우잖아, 친구다. 그러면 뭐 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렇게 안 보잖아요. 맞아. 우리는 동등한 개체로서 하는 건데 항상 이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우위의 어떤 서열을 가려요. 모든 관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려야겠죠. 그러니까 우위에 있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공략할 거를 계속 이제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좀 최대한 나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해야 그런 공격거리를 주지 않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은 취약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는 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내줄 때, 그렇죠. 나한테 의지할 수 있게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배려해 줄 때, 이때가 진짜 우리가 취약해지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취약한 그런 소중한 것들을 내놓지 않기만 하더라도, 왜냐면 공격을 해도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공격하는 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지만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거를 공격했을 때는 그게 정말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노출하지 않는 게 나르시스틱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나르시스틱한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내가 뉴스 생방송에 나갔다고. 그래서 생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얘기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기도 했죠. 그러고 아까 이제 좀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나르시스트는 본인이 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게 현실적인 기대치일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지 자체도 쉽지 않지만 이게 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라는 얘기가 뭐냐면 머리로는 내가 상대방이 나르시스트인 걸 알지만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상대방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가 호소를 하는데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 어떤 실은 기대치를 못 버려서 그래서 그 상처가 더 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르시스트가 맞고 계속 이런 행동을 보일 거고 실은 더한 행동들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이 맞다라는 어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갖자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네, 좀 쉽지는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죠. 얘기고 그래서 실은 이 인지 자체가 아까 얘기 들었듯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이라는 게 이게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뭐 지난번 콘텐츠에도 이런 사람들은 좀 나르시스트한테 좀 잘 당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좀 나르시스트들이 접근을 하고 공격을 해도 좀 안 당할까요? 어떻게 해야? 네, 바운더리 설정을 잘하는 사람들. 뭔가 경계를. 네, 경계를. 그러니까 바운더리라는 거는 이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잘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설정한 어떤 심리적인 경계라는 건데 나르시스트들은 이런 바운더리를 잘 넘어가요. 자꾸 선을 넘는. 맞아요. 이유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 드렸듯이 정체성이
확고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모호한 거예요. 음. 그래서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넘나드는 행동을 잘 하는 건데 내가 어떤 이렇게 딱 경계를 줬을 때 그 상대방이 느낄 뭐 무한함이라든지 왜냐면 선을 딱 그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선도 이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덜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으로 또 좀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쉬우면서도 또 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더 탐색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나의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한테 그렇게 피해를 좀 덜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 드렸던 그 나르시시스트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수단, 뭐 다른 사람들 가스라이팅하는 거나 러브바밍하는 거나 브레드크러밍하는 게 다 상대방을 이제 그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취약점을 알고 있다면 실은 거기에 조금 더 대비를 잘 할 수 있고 모르면 실은 대비를 못 하는 건데 그러게. 아 나는 이런 단점이나 취약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공격에 조금 더 내가 방어를 잘 할 수 있고 반면에 내가 나의 장점에 대해서 확실히 나는 실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부분들을 갖고 있어 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아무리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막 가스라이팅하고 폄하해도 내가 나의 장점을 확고하게 알고 있으면 실은 거기에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나의 장단점을 잘 아는 거가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단점을 잘 아는 게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걸 깨닫는 또 어떤 과정이 또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나를 탐색하는 과정. 그러게요. 네.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파악할 시간이 사실 뭐 평상시에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확보해보고 그런다면 사실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좀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때요? 이게 내가 좀 고립된 상황에서는 좀 이런 나르시스트의 공격이나 이런 거에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주변에 그래도 나를 좀 잘 이해하고 잘 알고 나한테 좀 어떤 따뜻함이나 애정을 보여주는 이런 관계들이 그래도 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인생이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소중하고 깊이 있고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책을 집필한 이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가 나르시스트라는 거를 모른 채 행복하지 않은 관계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한 인지가 생기고 내가 필요한 어떤 진정한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겼을 때 정말 그러면 나한테 풍요로운 어떤 관계들을 내가 형성을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한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관계는 정작 그 에너지를 맞네요.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나르시스트와의 관계가 정작 전부 다 그러면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는 관계 비교해 볼 그럴 네. 부분도 없을 네. 것 같고 그런 힘마저 안 남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몇 편에 걸쳐서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좀 원훈 선생님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아닌지, 이렇게 관계 분열을 초래하는 거는 아닌지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저에게도 이런 건강하지 않은 어떤 특성들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스스로 네. 바뀌고 싶다고. 그리고 뭐 그런 분들 오시면 저도 너무 그 아픔과 상처에 공감을 드리고 그리고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치료를 진행해 드리죠. 그래서 제가 토닥이나 책에서 문제 삼는 나르시스트들은 본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하고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리낌 없이 주위 사람들도 굉장히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 유형의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원우 선생님이 뭐 처음 저희 영상에서도 얘기해 주셨고 책이나 이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나를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해만으로 또 진짜 어떤 위로가 좀 되고 상처를 회복할 기회도 되고 어쨌든 조금 더 이 관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 책을 통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부당하게 탓하는 분들이 좀 적어지시고 내가 이제 더 앞으로 행복하고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우 선생님이 이제 책 요거 쓰시는 거를 뭐 몇 년째 쓰시지 않았어요? 원고 뭐 2000페이지짜리를 엄청 줄여서 압축해서 나온 책인데 아마 배제됐던 원고만 해도 두세 권이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헬프님들도 좀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혹시 지금도 나를 좀 고통을 주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봤을 때 좀 의심이 된다 나르시스트가 그러면 좀 나에게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책을 통해서 한번 좀 어떤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내가 나를 좀 보호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책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또 좀 중간중간 좀 사례를 통해서 또 이해하기 너무 쉽게 술술 익히게 또 책을 쓰셨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책뿐만 아니라 원유 선생님이 또 토킹 닥터스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가면 또 나르시스트에 대한 어떤 컨텐츠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뭐 댓글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갖고 뭐 좀 가셔서 좀 보시고 뭐 댓글도 또 남겨서 또 새로운 컨텐츠도 좀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또 이렇게 컨텐츠 촬영하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르시스트에 대한 헬프님들이 또 영상 보시고 막 궁금하시거나 Q&A 같은 거 막 많이 달리면 한 번 더 나와주셔서 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